돼 있는 곳 천지다. 꼭 네가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상황 안 되면 그렇게 지내야 하는 거지. 유난스럽게 네가 옆에 있는다고 병이 낫겠니? 다 그렇게 지내는 거야. 너는 네 가족 먼저 챙겨야지.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챙길 사람이 없어지고 본인이 손주를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가 없으니 저한테 계속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한 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긴 했지만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병원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생각보다 열이 안 잡히고 고열이 계속돼서 남편이랑 같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금 늙은이 챙기려다가 내 어린 손주가 이렇게 아픈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심한 감기가 들어. 너 다시는 내 손주 데리고 부산 갈 생각 하지 말아라. 엄마가 돼서는 애를 챙겨야지. 지금 니네 엄마 챙길 때가 아니잖아. 그리고 너 그렇게 가고 싶으면 손주는 두고 가. 시어머니는 저한테 독한 말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부산에 다녀와서 아프게 된 바람에 저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내려갈 거면 아들은 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젖도 먹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친정엄마도 너한테 너무 소중하고 아이도 너무 소중하니 그 사이에서 저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엄마 옆에 있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이번에 내려갈 거면 아들은 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 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엄마는 오빠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 시어머니 말대로 해. 그리고 아이 아파서 응급실도 다녀왔다며. 그러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화낼 수 있지. 너 그렇게 오면 엄마도 마음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말고 오빠가 상황 봐서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도 알게 됐는지 엄마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곧 있으면 퇴원할 거야.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고 손주 챙기는 거나 신경 써. 엄마가 애도 아니고. 그리고 시어머니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여자는 결혼하면 그 집 귀신 되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 너는 너 가족 먼저 신경 써.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 그래. 지금 야윈 엄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당장 내려가서 엄마 옆에 있고 싶은데. 하지만 저희 엄마랑 오빠가 지금 말고 나중에 내려오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내려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오빠가 먼저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가 요즘 가게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너가 어머니를 모실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아무래도 집에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왜 오빠 너무 힘들어서 그래? 또 엄마 건강이 안 좋아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엄마 모시면서 가게 운영하다 보니 힘에 부치네. 그리고 너희 새언니도 말은 안 하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너가 좀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 숨만 좀 돌리고 다시 모시도록 할게. 아무래도 오빠랑 새언니가 엄마를 챙기면서 가게도 운영하고 집안일도 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엄마를 모시고 올라오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장모님을? 우리가 왜? 며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모시는 건 좀. 우리 집에 어린애도 있는데 장모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당신이 어떻게 애도 챙기고 장모님도 챙겨? 차라리 근처 요양원에 모시고 자주 뵈러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
저번에 내가 친정 내려가서 있다는 것도 못하게 했잖아. 이번에는 나도 양보 못해. 저희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돈을 왜 여기로 모셔와? 가까운 거리에 너희 친오빠도 있다면서. 아들이 모셔야지 왜 딸이 엄마를 모시니?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아주 별일을 다 겪는다. 왜 우리 아들이 집에서 불편하게 있어야 하니? 사돈은 참 염치도 없으시다. 저희 오빠도 제 상황을 알게 되니 더 이상 저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나 오빠나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에 오빠가 요양병원으로 모셔다 드리자 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그 선택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상황이 안 되고 오빠도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제가 일부 부담하려고 남편한테 말하고 일할 곳을 찾아봤었어요. 근데 남편도 제가 일한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쪼르르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니 시어머니 도움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생각하는 것조차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는 도중에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같이 저녁 먹자고 하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신 거였더라고요. 너 사돈 요양병원비 된다고 일한다고 했다며? 무슨 네 돈까지 필요하니? 여태 모아놓은 돈 하나 없으시다니? 그리고 네가 일 나가면 어린 내 손주는 어떡하고?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너 나한테 애 맡기고 일할 생각 하지 마라. 제가 요양원 비용을 마련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일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일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일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오빠랑 저랑 펑펑 울면서 엄마를 데려다 드렸어요. 이때는 제가 아이를 남편한테 맡기고 다녀왔었거든요. 부산에 같이 가서 엄마랑 하루 지내고 오빠랑 같이 요양병원에 있다가 그 다음날 저희 집으로 올라왔어요. 엄마의 뒷모습이 계속 생각나면서 마음이 너무 찹찹했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결국 우리 엄마는 요양원으로 가셨으니까요. 무거운 마음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어수선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거실로 가봤는데 시어머니가 짐보따리를 갖고 저희 집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과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 입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장모님 뵈니까 나 스스로 결심하게 되더라. 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모시고 왔어. 어머니가 지금 아프셔? 왜 갑자기 효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엄마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와서 정신이 없어 그러는데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지금 아프신 건 아니고 건강할 때 효도해야 될 것 같아서. 아파서 효도한다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모셔왔어.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살려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파서 효도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건강할 때 챙겨야지. 그래야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야. 너희 엄마 봐라. 그리고 너 계속 친정에 정신 팔려 있어가지고 내 아들이랑 손주 챙겨주겠니?
내가 옆에서 감시를 해야 네가 딴 생각을 안 하지. 그리고 너가 우리 아들이랑 손주를 잘 챙길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왔다. 우리 아들 덕분에 나는 요양원은 발도 안 들어놓게 생겼네. 하면서 옆에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결혼하자마자 저희 엄마는 오빠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시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시고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쌍으로 난리를 치더니 결국 본인이 떡하니 저희 집에 짐을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한테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갖고 온 짐을 다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럴 거면 내 엄마 모시고 오겠다 했어요. 지금 건강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우리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라 해놓고 그게 당신이 할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서방한테 무슨 행동이니? 그리고 너희 엄마는 요양원에 가셨는데 뭘 또 모셔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돈한텐 더 안 좋아. 너무 화가 나서 친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나 엄마 모시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지 마. 그리고 벌써 모셔다 드렸잖아. 너가 또 모셔갔다가 또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상황 생기면 엄마가 더 힘드실 거야. 너나 나나 지금 상황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라고 말하며 오빠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빠의 반응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같이 있다가는 사단 나겠다 싶었나 봐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빠의 태도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새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침 남편도 집에 없던 상황이라 더 편하게 전화를 받았죠. 언니, 혹시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엄마 모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 하던데. 아가씨,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아가씨 시어머니랑 제부가 내려왔었어. 그러면서 오빠한테 친정 문제로 더 이상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힘들면 그냥 요양원에 모시면 될 문제로 왜 이렇게 우리 집안 발목 잡냐고 하시더라. 그리고 손주 키우는 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지금 친정 때문에 아가씨가 정신 팔리고 있다고 하면서 오빠한테 뭐라고 하셨었어. 그러면서 상견례 때 안싸돈이 신경 안 쓰이겠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가게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셨는지 몰라. 머리가 정말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는 그럴 만한 위인이었어요. 저한테도 못할 말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남편 차를 타고 같이 갔다는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말리지도 않고 같이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시게 되었어요. 저나 오빠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결국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 아가씨도 그냥 여기로 내려오지 마시고 저희도 상황 봐서 다시 모셔올 테니까 더 이상 말 나오게 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저희도 눈앞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심지어 오빠는 아가씨네 시어머니가 들렸다 가신 후 며칠을 술만 마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신혼집 팔고
본인이랑 합가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 죄송해요. 저는 시어머니랑 남편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한참을 새언니한테 사과했던 것 같아요. 오빠랑 저랑 같이 엄마 요양원에 모셔다 드린 날에 저도 슬퍼서 많이 울었지만 오빠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솔직히 그날 처음 오빠가 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오빠가 울 수밖에 없었는지, 엄마는 왜 그렇게 덤덤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새언니와 전화를 끊은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또 싸우게 되었죠. 당신 시어머니랑 같이 우리 오빠한테 다녀왔다며? 근데 어떻게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어? 심지어 우리 엄마 요양병원으로 모시라고 한 게 시어머니라며?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선을 넘으셔도 한참 넘었잖아. 그리고 당신은 옆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러게, 당신이 잘했어야지. 솔직히 당신이 장모님한테 정신 팔린 건 맞잖아. 당신이 똑바로 행동했으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겠어? 이번에 부산 다녀와서 우리 애는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산 내려가서 장모님이랑 있겠다고 하니 나랑 우리 엄마도 얼마나 화가 났었는데 당신이 한 행동은 생각 안 해? 지금 시어머니처럼 우리 엄마가 건강한 상태야? 당신은 건강한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했잖아. 효자 노릇 하고 싶다며? 근데 아픈 우리 엄마는 요양원에 모시라고? 그리고 엄마가 아픈데 딸이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아픈데 우리 아들이 모르는 척 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처럼 아팠어도 요양병원에 보낼 거냐고? 우리 오빠한테 가서 그딴 말을 하고 친정집을 들쑤셔놓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 생각을 했어? 정말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정도에 지나친 거 아니야? 제 입에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거라는 말이 나오니 남편도 눈이 돌았나 봐요. 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얼른 내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봐도 저는 남편이 무섭거나 제 생각을 돌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 우리 엄마 모시고 올 거야. 그리고 서울병원 다니면서 병간호 해드릴 거야. 제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후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오려고 채비를 하고 있으니 남편이 뒤통수에 대고 소리치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 나는 신혼집 팔고 우리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당신이 또 이러면 나도 더 이상 우리 엄마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일부러 빨리 팔리게 할 심산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다른 집 시세보다 싸게 저희 집을 내놨습니다. 부동산에서 바로 집 보러 와도 되냐고 물어봤었나 봐요. 갑자기 인터폰이 울려서 봤더니 부동산에서 사람이 왔어요. 문을 열어드리니 그 옆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팔짱을 끼신 채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집 내놨다. 시세보다 싸서 물건도 보지 않고 사겠다는 사람이 천지야. 너네 집안에서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당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합가를 해야 너가 정신을 차리지. 이번 기회에 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어. 그리고 합가하고 최소 20년은 분가할 생각 하지도 말아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남편도 의기양양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집안이랑 도저히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아들 손을 잡고 집을 나오면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효자 노릇이든 아들 노릇이든 그거 이제 당신 혼자 해. 나는 같이 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아들 노릇 실컷 하면서 살아. 대신 남편 역할, 아빠 역할은 오늘부로 끝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며 저는 친정오빠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아들이랑 같이 생활하며 이혼을 진행했어요. 사실 이혼하는 과정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재산 분할을 하는 것부터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프시다 보니 아이를 챙기기 어렵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는 남편에게 보내는 것으로 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그렇게 정신없게 살다 보니 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엄마를 모시고 와서 한 집에 살며 챙겨드렸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본인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냐며 너무 미안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은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해버렸어요. 제가 부산에서 오빠랑 같이 모시며 살아서 그런지 엄마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엄마가 건강해진 저도 마음이 놓여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예전에 요양병원에 엄마 모실 때도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서 결국 일을 시작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건강을 되찾으시니 저도 걱정 없이 일하면서 엄마를 챙길 수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하루는 저를 찾는 전화가 왔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랑 남편이 방해를 해서 몇 년 동안은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항상 아들이 저를 찾았었나 봐요. 이번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살고 싶어. 할머니랑 아빠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 엄마랑 살면 안 돼? 아들이 엄마랑 살고 싶다 하는데 어떤 엄마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저는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들도 저랑 살고 싶어 하다 보니 어렵지 않게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제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는 날에도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꼬드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할머니랑 살기 싫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손주 사랑이 극진하셨던 분이거든요. 본인 아들을 이혼남 만드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제는 손주까지 뺏겼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손주가 원해서 그런 거니 화도 못 내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고소한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극성맞은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희 친정을 들쑤시지만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겠죠. 그랬으면 저희 엄마도 계속 건강을 되찾아 가셨을 테고 모든 상황이 잘 흘러갈 수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야단 법석을 떠는 바람에 이 사단이 생긴 거죠. 누굴 탓하겠어요?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어른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절대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저희 아들한테도 교육하는 중이에요.